뉴욕 증시는 혼조 양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 역시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또 불확실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아직까지는 지켜보자 이러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 상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9월 하순경에 미국과 협상하자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의례적인 협박, 그런 위협 이런 요소들도 담겨 있었습니다. 미국이 새로운 셈법,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와야 협상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먼저 협상을 요청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난 6월경 북미 정상회의 이후에 판문점에서 만난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결정된 사항이 이제 북한과 미국의 새로운 어떤 실무 협상을 진행하자 이런 게 이제 골자였다고 하는데요. 그때에 대한 약속을 지킨 것이다라고 미국은 이야기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좀 지켜보자. 협상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적격 인수 후보에 총 4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 한 곳이 애경그룹인데요. 애경이 인수를 하게 되면 대한항공을 제치고 항공 1위로 올라설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0일입니다. 9월이 되니까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그런 부분들은 계절을 바꾸는 그런 하나의 어떤 전환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가을비가 내리는 그런 상황과 같이 맞물려서 또 북한이 미국에게 화해의 제스처, 즉 협상의 어떤 이야기를 좀 했다라는 거 긍정적인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도 좋은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상에 대한 부분들을 중국이 거의 한 수 접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잘 풀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것들 조만간 시장에 큰 선물로 다가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네요. 요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죠. 뉴욕 증시는 일단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좋은 소식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는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진행되고 있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 배경에는 여전히 뒤쪽에는 여차하면 매수할 거야 라고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무역 협상과 관련한 내용들 좀 보죠. 물론 새로운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낙관적인 좀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국의 재무장관이요.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한 이행 방안, 즉 지적재산권 보호, 강제 기술 이전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제재 이런 것들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여기에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은 개념적 합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개념적 합의라는 것은 미국의 요구를 중국이 수용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면 미국은 중국에게 원하는 건 다 얻어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무역 분쟁은 더 이상 진행될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상 중국이 항복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자, 중국이 대화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는 것은 선의의 신호다라고 얘기했고요. 미국은 이로운 합의일 경우에는 중국하고 서명할 수 있다. 그럼 미국의 요구대로 중국이 해준다라면 우리는 서명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번에 9월 달에 중국이 어떠한 협상 내용을 가지고 나올 거냐면 미국의 농산물 구매를 확대할 것이다. 계속 미국의 농산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미국의 농산물 구매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 트럼프에겐 좀 중요하죠. 그래서 중국이 계속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표를 많이 얻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선에 꼭 필요한 카드가 농산물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일본의 아베가 옥수수를 많이 사가는 바람에 조금 이제 중국의 입장이 애매해지기도 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요. 만약에 중국이 미국하고 협상을 통해 가지고 농산물 많이 산다 그러면 아베는 정말로 옥수수만 사간 상황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이런 그 농산물에 대한 부분들을 중국이 일단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 미국 걸 사주겠다라고 얘기를 계속하는 부분들은 우리 쪽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화웨이에 대한 제재, 그 다음에 10월 1일부터 또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되는 부분이 좀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유예해줘라. 대신에 우리가 미국의 농산물 사줄게. 근데 이번에 중국은 잘해야 되는 게요. 지난번에도 농산물 사줄게라고 해놓고 안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일본 아베가 사가니까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 또 협상할 만한 카드가 좀 줄어들기도 하잖아요. 물론 일본 입장에서도 농산물은 일본이 사고 협상은 중국이 하니까 좀 웃기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상황 자체가 그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것은 중국이 또 일본 쟤네들이 끼어들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저 멍청이 같은 아베가 또 뭐 살려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사실 중국을 같이 압박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또 일본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자, 어쨌든 이러한 형태의 협상안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인민은행은 그 지급준비율 인하를 또 전격적으로 했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전격적은 아니고요. 지급준비율 인하는 기존부터 계속적으로 그 만지작거리던 카드였습니다. 중국 자체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은행의 지급준비율, 즉 은행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예비 비상자금을 시장에 더 풀어라 이런 식으로 나온 거라서 실질적인 그 유동성 공급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지급준비율 인하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말에도 22 유럽중앙은행에서도 금리 인하 얘기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양적 완화 정책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채권 매입하는 거죠. 뭐 다 좋은 소식이에요. 네, 다 좋은 소식. 그 다음에 독일에서도 별도의 투자 기구를 설립해서 뭔가 부양을 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연준에서도 금리를 내릴 것이다. 뭐 지금 다 좋은 소식밖에 없죠. 다만 이제 다음 주 연준이 금리 내리는 것은 이제 0.5%가 아니라 0.25% 정도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 지표가 한 몫을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경제지표는 약간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고용지표가 약간 조금, 고용지표가 조금 부진한 그런 모양새가 좀 보였고요. 소비자 신용, 즉 소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소비는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라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파월이 보고 있다. 이 내용들, 그 다음에 낙관적으로 연준이 보고 있다라면 금리 인하는 큰 폭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하긴 할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93.5%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지난번에 90% 정도였죠. 근데 93.5%까지 다시 올라갔으니까 아마도 이번에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시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이렇게 되면 트럼프와 파월의 관계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자, 어쨌든 시장에 대한 분위기 뭐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분석가들이 무역 분쟁과 관련되어 있는 양 국가의 어떤 발언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다. 네, 앞으로 좀 미래지향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는 혼조 양상을 보였지만 나쁜 소식이 없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시장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도 좋은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국에게 이제 요청을 했대죠. 뭘요? 협상을. 자, 사실은 이제 이 협상 요청을 북한이 했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한 상황입니다. 지난번 6월 달이었죠. 6월 말에 그 G20 그 정상회의 이후에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이제 DMZ를 방문을 하고 거기에서 김정은하고 판문점에서 만났잖아요. 그래서 6월 말에 판문점 회동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실무협상 재개합시다. 네,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런 협의를 해놓은 상황인데 언제 될지는 몰랐다. 언제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그때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지금 실무협상 얘기가 나온 것은 그때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북한의 이제 최선희 외무성이죠. 네, 외무성 그
부상이라고 하나요? 네, 여기는 지금 뭐 되게 저거네요. 그죠? 그 직책 자체가 되게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최선희가요. 어젯밤이었어요. 어젯밤. 네, 어젯밤. 그래서 지금 거의 뉴스 속보나 마찬가지인데 어젯밤 담화를 발표하게 됐는데 무슨 얘기냐면 9월 하순경에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유세를 떨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 쪽 입장에서는 미국이 이번에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번에 우리가 너희들을 만나줄게. 너희들 만나줄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사실상 이제, 이런 북한의 움직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뭐냐?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다. 네.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우리는 억류자들을 돌려받았다. 그리고, 한국 전쟁에서 숨진 전쟁 유해를 돌려받았다. 그리고 북한에서 핵실험을 안 했었다. 이것은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은 지금 북한에게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고 있고 계속적으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잖아요. 북한이 계속 도발하면 도발했지 미국은 도발한 적이 없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여러 번 발사했는데도 미국은 이것은 나에게 위협되지 않아. 저건 그냥 단순한 군사훈련이야. 이렇게 막아버렸거든요.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미사일 쏘고 막 이러는 것이 사실은 약간 도발이거든요. 야, 우리 미사일 쏘니까 좀 봐줘. 네, 그런 건데, 멀리 쏘게 되면은 이제 제재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단거리 미사일 계속 쏘면서 했는데, 이게 먹히지 않으니까, 북한이 이번에는, 만나자.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본다라면은요, 북한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요구한 것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핵시설을 없애버리고, 비핵화, 그런 어떤 과정을 밟아가게 된다면, 제재를 풀어준다든지, 아니면은, 북한 쪽으로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비핵화가 된다면, 무관세로 미국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뭐 이러한 어떤 많은, 그런 선물들을 내놔라. 네, 우리가 비핵화 쪽으로 가는 방법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이 얘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북한 쪽에 압박하는 그 카드 중에 하나가, 동남아시아라든지 한국, 그리고 일본에 핵 무장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비건이 이야기했었죠. 비건 대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을 보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쫄리는 입장일 수도 있죠. 네,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이고 쫄리는 입장일 수도 있겠는데, 요 내용들만 보게 되면은 북한의 속내는 일단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이제 경제적 제재를 풀자. 요게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본다라면 미국과 중국이 화해 무드를 타고 가는데 이게 좀 심상치 않거든. 중국이 깨진 것 같거든. 그래서 북한과 중국이 연대 관계를 가지고 있던 것을 끊어내고 미국과 북한으로 연대 관계를 옮겨 타려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겠다. 계속 이제 뭐 말은 독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북한도 나름대로의 그런 자기 셈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현재 북한이 미국에게 먼저 협상을 요청한 거나 마찬가지고 이 정도 됐다라는 것은 미국에게 어느 정도 마음을 열고 미국의 요구에 어느 정도 응해주겠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박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 별로 의미 없는 협박인 것 같고, 셈이 다 보이는 협상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도 좋은 소식으로 작용될 것이다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이야기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적격 인수 후보자, 그러니까 쇼트리스트라고 하죠. 적격 인수 후보에 애경그룹을 포함해서요, 4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하나는 HDC 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행동주의 사모펀드죠. 강성부 펀드.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톤브리지 캐피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애경이 아마 인수하게 될 확률이 가장 높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정도에 제품 입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애경이 아시아나를 인수하게 된다. 그 다음에 아시아나가 팔려간다. 이것은 아시아나에겐 좋은 소식이 됐습니다. 아시아나가 어디로 팔려가든지 간에 팔려간다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기왕이면 애경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 상당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다. 이 부분 보시면 되겠죠. 왜? 재무적인 부분에서의 부담감이 확 줄어들게 되거든요. 회사가 망할 일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가는 쪽에서는 약간의 부담감이 좀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애경 입장에서도 약간의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M&A 재료를 분석할 때는요.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생뚱맞은 회사들 그냥 뭐 농산물 업체가 갑자기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한다. 그 뭐 비료 회사들 있잖아요. 뭐 남해화학 이런 회사들이 갑자기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한다. 현대건설이 갑자기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한다. 이거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된다면은 말이 안 되죠. 셀트리온이 아시아나를 인수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M&A, 말이 안 되는 M&A들은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거나 이것은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다른 컨소시엄이라든지 이런 강성부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아시아나를 왜 인수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애경 같은 경우는 이게 있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애경 같은 경우는 제주항공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저가항공이잖아요. 그래서 저가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라는 이런 그 메이저급 항공사를 같이 운영을 하게 된다면 애경으로서는 이 항공산업 쪽에서 굉장히 큰 이슈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또 물류적인 입장에서도 애경 같은 경우는 이런 쪽에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더하게 된다면은요, 지금 제주항공이 저가항공으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많이 굳혔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여객 그 실적을 좀 보게 되면은요. 대한항공이 5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이 350만 명. 그런데 제주항공이 2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시아나항공하고 제주항공하고 두 개를 합쳐버리게 되면 대한항공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애경이 인수를 하게 되면 뭐 애경항공 뭐 이렇게 나올런지 뭐 그냥 아시아나로 갈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름을 그냥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애경이 실질적으로 대한항공을 제끼고 네 실질적으로 항공의 1위 업체가 될 수도 있다라고 되는 거죠. 애경이 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을 누르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그룹으로 이렇게 회사가 인수가 되면은 많은 것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식들이 더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이게 서로 이제 다른 어떤 부분에서의 그 내용들, 그 뭐 노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략적인 부분이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대한항공보다 아시아나항공이 이미지가 더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애경그룹 같은 경우는 요게 이렇게 딱 끌고 넘어가면은 굉장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경그룹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는 이제 뭐 샴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시작했겠지만은 최근에는 항공산업이 약간 주력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애경 전체 매출이 약 4조 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 중에 약 30% 정도를 제주항공에서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화학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명시상반 주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매물로 나왔다는 것은 애경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애경 입장에서는 뭐 부담될 게 전혀 없어요. 인수를 하게 되면 좋고요. 인수를 하게 되지 않더라도 인수하지 않더라도 기업 실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아시아나항공은 어떻게 영업을 해왔는지 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애경이 다 알아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인수전에 참여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뭐 일단 돈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 조금 네 부담이긴 한데요. 뭐 이것은
뭐 협력자들을 좀 찾아야 되겠죠. 뭐 같이 투자할 사람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지금 찾아 나서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되면 애경 쪽으로 기울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시너지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아시아나가 지금 애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거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애경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조금 더 키웠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어차피 아시아나가 팔려갈 거라면 애경이 인수하는 것이 약간의 시너지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아시아나 주주 입장에서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애경의 입장에서도 뭐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다 좋은 소식들이죠. 네. 뉴욕 증시가 중국과 미국의 무역협상, 중앙은행의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을 뭐 관망하기 때문에 혼조세를 보였다라고 하지만 일단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왔다. 이 부분 보시고요. 북한이 미국에게 협상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도 개선이 된다라면 시장에는 더없이 좋은 소식들이 전해질 수가 있겠죠. 이 부분. 또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인수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애경산업이 만약에 아시아나를 인수하게 된다면 항공업계에서 1위로 올라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뉴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기란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때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사거나 파는 것이다. 반면 도박은 금전 같은 판돈을 걸고서 그것을 날릴 수도 있는 게임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내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돈을 벌어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판돈을 걸고 혹시 잘못되면 이것을 다 날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도박이다.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투자이고 진정한 여러분들의 자세인지를 아실 수가 있겠죠. 도박하지 마라. 그 얘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몰빵. 네, 과도한 리스크 걸지 마라.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